알보들을 식테크 하신다고 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비싼 식물 아, 뭔가요? 비싼 식물이요? 이거 한 장에 300만 원씩, 한 화분에 2천에서 그 이상으로. 1톤 차에 물건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1억. 어쩔 때는 뭐 싸면 뭐 4, 5천. 큰 비용이 어디서 어디서 나냐. 났습니까? 집문서 가지고 은행 가면 그냥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쪽은 신한은행 거고요. 저쪽은 하나은행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든홀릭 대표이면서 희귀식물 전문 농원을 금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는 500평 정도 되고 있어요. 네. 한 2년 됐죠. 저희는 일반 관엽이 아닌 희귀식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알보라든지 바리에가타, 무늬가 있는 무늬종들이 많이 있고요. 약간 준희귀식물 그런 아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어떤 가 네, 될까요 종류가? 저희는 한 1000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죠. 한 4, 5년? 코로나 때 완전 피크를 딱 찍었죠. 공장에서는 이런 걸 어디서 주로 많이 사나요? 직접 수입을 하기도 하고요. 가지신 분들하고 매입도 하고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장도 한번 구경시켜줘 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딱 들어오면서 가든홀릭 빨간 문 딱 하고 빨간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먼저 보시는 게 이 알보 이쪽 라인이에요. 이제 알보들을 식테크 하신다고 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알보하고 이런 파라이소베르 좀 유니크하죠.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얘가 무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카라멜 마블이, 얘는 약간 무늬가 선명한 아이들도 있지만 골고루 되어 있는 것보다 이쪽이 더 선명하고 하얀 색깔 지분도 적당히 있으면서 미적인 그런 요소들도 더 있잖아요.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100에서 2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미로 할 때랑 이제 장사로 업으로 할 때랑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아이를 내가 잠깐만 눈을 놓으면 병충해도 많아지고 물마름이 있으면 또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프로 했을 때는 고충은 좀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창업 비용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년 전에 물건 들어올 때는 거의 한 차에 1억씩? 1톤 차에 물건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1억. 어쩔 때는 뭐 싸면 뭐 4, 5천. 일반 관엽도 좀 들어왔죠. 한 차에 300. 그런 정도? 그런 큰 비용이 어디서 어디서 나냐. 났습니까? 땅 파면 나와요. 네. 집문서 가지고 은행 가면 그냥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쪽은 신한은행 거고요. 저쪽은 하나은행 거예요. 여기서 제일 비싼 식물 뭔가요? 아, 비싼 식물이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얘는 빌리에티예요. 네. 빌리티가 모양이 사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룡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자태가 도도하면서도 잎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이 애기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네. 예, 확실히 큰 게 좀 더 모양이 멋있죠. 멋있네요. 그쵸. 그렇게 키우려면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려요. 잘 안 크네요. 네.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25도, 30도로 계속 받쳐줘야 되거든요. 습도랑.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얘 바리에가타가 있겠죠. 바리에가타가 무늬종이라는 뜻이에요. 한때는 이거 한 장에 300만 원씩 했었거든요. 네. 얘가 작년 1월 달만 해도 2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이 한 화분에. 예, 이 한 화분에 2천에서 그 이상으로. 얘가 제일 비쌌던 애예요. 이게 작년보다는 뭐 시세 가격이 좀 떨어진 이유는 네, 이제 배양묘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번식을 사람들이 막 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너무 잘 크거든요. 지금도 그래도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얘 옆에만 이제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네. CCTV 얘는 촬영만 해도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좀 알겠네요. 아시죠? 아시죠? 네. 그런 식물들은 다 잘 큰다고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도. 우리나라가 열대야 기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적응을 잘해요. 식물들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병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또 물 주는 관리 같은 게 좀 부족해서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 화분 하나는 조금 아파 보이네요. 맞아요. 아파요. 이렇게 점박이가 생기는 것은 균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관리도 같이 힘쓰고 있어요. 식물 대표적인 병충
충이 뭐가 있을까요? 충은 벌레죠. 네. 뭐 진딧물, 응애, 그다음에 막 하얗게 생기는 깍지벌레.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뿌리파리. 네. 뿌리파리는 정말 고질이에요, 고질. 그래서 뿌리파리에 진짜 좋은 영양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얘 녹색깔의 녹점 뭐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탄저병처럼 이렇게 검게 점박이처럼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가정에서는 특히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고 그것마다 다 약을 골라서 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병충 얘기하셨는데 아, 농약 들고 네. 있네요. 살충제, 살균제 뭐 다 있습니다. 제가 농약 판매업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긴 했는데요. 지금은 트렌드가 오히려 유기농 제재를 더 선호하는 추세예요. 또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품들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유기농 제재 등록이 돼 있고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쓰는 게 더 안전하고 좋죠. 사장님, 농장일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물주기와 분갈이에요. 이 식물들이 쉴 수 있는 곳은 화분이에요, 화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흙 안에 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속도, 그 다음에 병충해를 이기는 힘, 모든 게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분갈이 하려고 대기 중인 게 있나요? 대기 중인 아이들은 계속 늘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분갈이 하는 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분갈이를 할 때는 어떤 식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분갈이 흙의 소재가 중요하고요. 일반 상토를 시중에 있는 거라 구하고,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폴라이트를 많이 썼고 있고, 뉴질랜드산 오키아타 바크라고 해서 고가이지만 식물에게 너무 좋은, 저희 흙배합에는 특별하게 유기농, 살충, 살균, 영양제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리터에 2g 정도 한 수저. 이건 5g이거든요. 저희는 이게 좀 많으니까 한 2수저 정도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한 2g 정도 넣으시면 돼요. 2리터. 식물이 뭐예요? 얘는 고사리 종류인데 다바나 고사리예요. 지금 이미 뿌리가 꽉 차 있고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때가 분갈이 시점이에요. 그럼 오래된 잎들은 여기서 떼어주시고, 뿌리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끝에 부분은 좀 잘라주는 좋아요. 이 부분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고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흙 높이를 이 정도는 채워줘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식재를 해주시고 살짝 잡고 흙을 채워줍니다. 센터를 잘 맞추고 이렇게 하고 탕탕탕 치면 공기층이 빠지면서 잘 다져지긴 해요. 15cm 정도 되는 화분에는요, 전 이쪽에 한 번 뿌리고 돌려서 한 번 더. 이 제품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이 제품을 사용한 지는 지금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믿고 쓰고 있는 건데, 그전에는 올캐치 이런 아이를 많이 썼거든요. 네. 올캐치 같은 경우도 분갈이 할 때 안 쓰고 살충, 살균, 또 영양제, 뿌리 활성까지 다 시키는 거라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집에 고양이, 강아지 키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 유기농 제재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살균 곰팡이하고 살충 곰팡이가 복합적으로 안정된 제품입니다. 화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충이라든지 병들 부분 방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화학농약을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걸 요 한 제품으로 완벽하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제일 방제하기 어려운 게 용토 속에 들어있는 벌레들 방제거든요. 이 제품을 분갈이 시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건건 주위의 충들, 작은 뿌리파리 애벌레, 고자리파리, 그리고 뿌리 영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충들을 이 하나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주게 되면 균사들이 뻗어나와서 충들을 감염시켜서 다 죽이게 돼 있거든요. 농약에 비해서 이거는 내성이 없나요? 내성이 전혀 없고요. 얘들은 균사가 뻗어나가면 벌레들이 몸에 닿기만 하면 그쪽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지속적인 방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잎끝이 노래지거나 까매져가지고 이게 병인 줄 알았는데 충이 원인인 경우가 있죠. 네. 충이 뿌리를 가해하면 상처난 부위 조직으로 병원균이 침투하는 거거든요. 약해진 부위 쪽에서 썩으면서 암모니아가스가 발생하려면 그 부분이 먹기가 좋기 때문에 작은 뿌리파리들이 알을 넣고 그쪽에서 이제 지속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용균 곰팡이가 들어있어요. 2차 감염되는 균들도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용토에 있는 유기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글로말린이라는 당을 내놔요. 그걸 먹음으로써 식물이 더 활기를 띠게 되고 주위에 있는 양분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전체적인 사이클을 안정화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화분 올케어는 미생물 제제 쪽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물 추출물 쪽으로 보면 되거든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쪽으로 스프레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잎하고 줄기하고 토양까지 다 사용해도 되죠? 많이 네네. 과다하게 사용해도 되나요? 약해 우려가 없이 충분한 살충, 살균, 영양 효과까지 보게끔 설계된 제품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면, 아래쪽에 화분 올케어가 아래쪽에 깔려 있으면 올케찌개 위쪽으로 같이 뿌려주시면 월등한 상승 효과가 납니다. 식물 추출물 조합하고 미생물 조합이 제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인스타에 보면 금산군 내에서 선생님들, 연합회, 조합, 기관들, 초등학교 전체 인원, 교직원까지 와서 다들 관람하시고 희귀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키우는 법 하면서 여기서 가드닝 클래스를 다 하죠.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가든홀릭은 늘 스태프들과 함께 좋은 식물, 건강한 식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잘 케어된 이 아이들 잘 데려가셔서 반려식물 키우면서 힐링하는 곳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든홀릭 많이 놀러 오세요.